한국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2, 3분기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1을 기록했을 때 뉴욕타임즈에 실린 칼럼입니다. 지난해 4분기는 이 제목보다 더 비관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 0.65, 처음으로 0.7선도 깨졌습니다. 가임기 여성 100명,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명의 남녀가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가 65명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전체로 봐도 0.72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이 나왔습니다.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그쳤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1을 밑돌았고 1년 12달 내내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살펴봐도 비관적인 성적표입니다. 지난해에 두드러진 건 30대 초반의 출산 감소세입니다. 30살에서 34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1년 만에 6.8명 줄어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20대 후반 출산율이 크게 꺾인 뒤 이 감소폭을 메워온 30대 초반마저 출산을 줄였다는 겁니다. 30대 초반하고 30대 후반이 어떻게 보면 출산에 대한 향후에 좌우를 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1점대까지도 회복할 수도 있고.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로 전망됐지만 이를 밑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반짝 늘었던 혼인 건수가 감소로 돌아선 데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3살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이 둘째를 낳을 만한 시기지만 김태성 씨 부부는 지난해 둘째는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둘째를 원래는 계획을 조금 해보자 했는데 이게 애를 키우다 보니까 키우면 키울수록 이제 돈 들어갈 때들이 좀 많아지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둘째는 약 7만 4천 명, 셋째는 1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첫째 아이보다 둘째, 셋째 감소세가 훨씬 가파릅니다. 결혼을 늦게 하고 첫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둘째를 낳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지만 주택 가격과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도 둘째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아기를 낳고 일단 당장 쉬어버리니까 수입이 이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고 대부분의 아기 키우시는 집들의 부담이 집 대출일 것 같거든요. 눈길을 끄는 건 첫째에 비해 둘째, 셋째는 전년도 출산율 같은 사회적 분위기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입니다. 기혼 남녀의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이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건이 개선되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명 이상은 해야 뭔가 안정적인 가정의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도 있고 또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현실에선 두 아이 가정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 교육비와 관련해선 혜택이 셋째 이상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지원 강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여성이 출산 뒤 일자리에 쉽게 복귀할 수 있는지와 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문화도 둘째 출산을 좌우할 요소로 꼽힙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국 BBC는 왜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갖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한국에선 정책 위반자들이 정작 여성과 청년들의 필요는 듣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한국 여성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기사 속 여성들은 비싼 집값과 아이들 사교육비, 그리고 긴 노동시간과 힘든 회사 업무를 애를 낳지 않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남편과의 불공평한 가사 분담도 저출생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BBC는 한국 경제가 50년간 고속 발전하면서 여성을 고등교육과 일터로 밀어넣고 야망을 키워줬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저출생을 초래한 한국의 사회적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専門家は出生率の低下の背景に不動産価格の上昇、それに厳しい就職事情など韓国社会の状況があると指摘します。 일본의 상황이 한국보다 낫기는 해도 역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2006년부터 280조 원을 투입했던 대책과 그 효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으로 한국의 2015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사설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